자, 이제 파이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파이널 강의를 들으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죠. 공부량이 좀 줄어들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압박할 수 있다는 거. 자, 파이널 3에서는요, 두 번째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보통 2개 정도를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제 내용이 중요하죠? 집행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입안 결정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처분성이 있겠죠. 이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결정적 효과, 요 3가지 중 2개 정도를 예상하자. 자, 핵심 문제 6번은요, 내용에 대한 문제죠. 관리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냐 그랬어요? 교육번.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나왔죠? 이건 바로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니까 내용이 되겠다. 니은번은 생산 녹지를 자연 녹지로 변경한다. 요것도 용도 지역이고 이것도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을 변경하니까 내용에 해당이 되겠다. 그럼 농림지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게 요것 좀 잘 봐야 돼요. 농림지역을 만약에 지정한다 그러면 해당이 됩니다. 농림지역은 용도 지역이니까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농림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농림지역의 행위 제한까지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농림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지정하면 이 농림지역의 행위 제한은 어딜 따른다? 국토부는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시행령으로 만드는 거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귿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용도 구역이니까 해당될 것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마찬가지로 관리계획 내용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는 것도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비읍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은 용도구역이 아니잖아요. 용도구역은 개도시수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권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고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니까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 시읒번 방제지구를 세분한다. 방제지구는 용도지구잖아요. 용도지구를 세분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시읒해서 5개가 정답이죠.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이다. 맞는 것 그랬잖아요.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청만 위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이라고 하는 비행정청은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제한은 딱 5개 뭐죠? 앞자 따서 기, 지, 개, 입, 닥쳐 그랬죠? 기, 기반시설을 제한할 수 있고 지, 지구단 교육을 제한할 수 있고 개, 개발지능지구인데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그 다음에 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한할 수 있고요. 대체, 닥쳐가 대체였었죠? 지구 단위 계획에 지구로 대체하는 거죠. 용도 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으로 대체하는 것도 제한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지개 입닥쳐만 제한할 수 있어요. 자, 맞는 거 찾습니다. 주민은 용도 지역 변경하는 사항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관리계획을 제한하는 건 맞는데 용도 지역은 제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지개 입닥쳐만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위반 제한을 받은 국토부 시도시장군수는 그 제한으로부터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는 게 아니죠. 45일입니다. 45일에 반영까지 말지를 결과 통보한다. 세 번째,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랄지 계획 설명서는요, 위반할 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위반할 때 제출한 자료인데 이걸 제안할 때도 제출하는 얘기예요. 그 제안서에는 도서와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 제안을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경우에는 아까 첨부에서 썼던 그 도서와 설명서를 위반에 활용할 수 있다. 위반할 때 내는 자료를 위반을 제안할 때로 내라.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위반할 때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국토부 시도시장군수는 제안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 여부를 결정할 때 중앙이나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죠.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는 자문을 거칠 수 있는 거지 심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중앙이나 지방도시는 자문을 거칠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그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위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시킬 수 있다죠.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답이 잘 안 보여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핵심 8번으로 갑니다. 국토법령상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 토지적 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거를 틀린 거.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반을 할 때 기초조사가 있었죠. 기초조사에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추가되죠. 근데 토지적성이나 재해 취약성이나 환경성 검토를 생략하는 사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초조사 생략 사유. 자, 기초조사 생략 사유가 6개 있거든요. 이 6개는요,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환경성 검토에 다 생략 사유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게 아닌 거 찾아보자. 1번 도심지 위치는 바로 기초조사 생략 사유죠. 그 다음에 나대지 면적이 5%가 아니라 2%죠. 2% 미달릴 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고, 그 또한 토지적 성평가를 생략하는 사유입니다. 5%가 아니라 2%죠? 2번 틀렸고요.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출입했다. 그럼 이 개발계획 출입할 때 조사에 쓸 거고 갖다 쓰겠다. 그러니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네 번째, 넓은 도로 필요 없죠? 너비 12m 이상 도로가 필요 없다. 넓은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소규모다.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고 토지적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4가지 말고요. 기초조사 생략에 2가지가 더 있죠. 해제 그리고 대체. 해제는 뭐다? 시설을 해제합니다. 새롭게 결정한다면 조사를 해야 되겠으나 있었던 걸 해제하는 마당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체. 대체가 뭐죠? 용도지구의 규제를 지구단으로 대체하는 것도 대체는 뭐예요? 있는 걸 다른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초조사 생략사 6개에다가 토지적성을 생략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5년 이내 적성평가했다면 그거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초조사 생략사유랑 똑같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핵심 정리할 때 또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9번 문제. 국토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과로 맞는 것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하고 실행합니다. 따라서 요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맞는 거 찾아보자고요. 자, 1번 지문은 내리 연속 3년 연속 나왔던 지문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 고시로부터 5일 뒤 효력 발생한다. 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은 언제 돼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지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겠죠.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게 바로 효력 발생이라고 그랬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게 효력 발생이에요. 그때부터 행위제한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효력 발생의 의미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 가지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언제부터 진짜 용도지역이야? 바로 이때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진짜 용도지역이죠. 그러니 그때부터 그 용도지역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 또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제가 되죠. 이때도 효력 발생은 똑같아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때부터 진짜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또한 같다.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행위제한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효력 발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효력 발생의 의미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진짜 배가 된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지정돼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해제가 돼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니까 2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세 번째,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도시군 관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땅이 있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하겠다 결정했어. 공원 설치하겠다 결정했어. 그럼 공원을 설치해야 돼요. 그 다른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고요. 이를 위반하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됩니다. 이것을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합니다. 국공유지는 결정된 바에 따라서 처분을 하라. 이걸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지문 4번과 5번은 기득권 보호입니다. 공법상 규제를 간다 할지라도 이미 착수를 한 사업이죠. 착수한 사업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보호는 원칙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보호죠. 착수를 먼저 했다면 그 사업 할 수 있어.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안자원
보고일 때도 기득권은 인정돼. 그러나 그냥은 못하지. 이것은 3월 1에 신고를 하고 하는 겁니다. 자, 4번 보자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관계법에 따라서 허가 신고를 받고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착수가 먼저요, 시가와가 먼저요. 이걸 지정하기 위한 계획 결정 당시 착수했으니까 사업 착수가 먼저지. 기득권은 인정해 주겠지. 그냥 한다, 3월 1에 신고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3월 1에 신고하고 하는 거죠. 그죠? 5번째, 4의 경우니까 기득권 인정입니다. 이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있을 때 그때는 유기인에게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원칙은 그냥 하지만 어떨 때 시가와나 수산자원 보고일 때만 4번 1에 신고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죠. 결정적 효과에서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쉽게 느껴지더라도 정확하게 알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핵심 문제 4개를 풀어봤고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핵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출제가 많이 되는지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도시군 관리계획의 특성부터 잡자. 이건 집행계획이니까 국민에게 구속적 계획. 그리고 국민에게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은 그 처분에 대해서 따질 수가 있겠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역과 기본계획은 방향제시니까 비구속적. 요건 집행이니까 구속적 계획. 또 이것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는 거죠. 자, 광역은 타당성이 없다. 기본계획은 있고 관리계획도 있습니다. 공청회가 없다고 그랬죠? 공청회가 왜 없다? 요 계획은 집행의 내용에 따라 장기가 될 수 있고 단기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단기의 경우에 일일에 수십 번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지. 그때마다 공청회라는 건 낭비가 크다. 그래서 공청회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공청회는 장기적 방향인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청회 없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나오죠? 요 관리계획은 과연 어떠한 내용을 집행하느냐? 딱 5개. 요거 아까 문제 풀어봤던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첫 번째, 용도 지역적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두 번째,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용도구역은 딱 5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권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 딱 5개만 용도구역이에요. 앞대가리에 따라서 개, 도, 시, 수, 입이었었죠.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뭐 공원이나 도로 같은 걸 깔 수 있다. 사업 2가지 나오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끝으로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겁니다. 이 5가지를 내용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문제를 풀었습니다만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가 있었어요. 기초조사에 3가지가 추가됩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이 추가됩니다. 이때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사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가 문제 풀었죠. 딱 6개. 기초조사 생략 사유 6개. 이건 왜 중요하냐면 6개의 생략 사유는요, 요 3가지 생략 사유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분모지. 이건 정확히 잡아야 돼요. 자, 기초조사 생략 사유 도심지 위치, 나대지 면적이 2% 미달,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했다. 넓은 도로 필요 없다. 12m. 그리고 이것은 대체하는 거고, 요건 해제라는 거죠. 대체는 뭐로 대체한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이런 것들 기초에 생략할 수 있죠. 기초조사 생략 사유의 이 6가지는 요 3가지 생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략 사유입니다. 환경성 검토를 생략하는 사유는 기초조사 생략 사유 6개에다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면 요거 할 때 환경 검토에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환경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 토지적성 평가 생략에도요. 기초조사 생략서 6개 들어가고요. 최근 5년 이내 실시했다든지. 그다음 요 2가지 추가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가 된 지역에 입안한다. 이럴 때 왜 토지조성을 생략할 수 있을까? 개발 제한 구역도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지정됐을 거야. 그거 지정할 때 토지적성 평가 했겠지.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이 이미 지정돼 있었어요. 토지적성 평가 했습니다. 이걸 해제를 한다면 지정할 때 했으니까 생략할 수 있지 않느냐.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은 토목 사업이죠.
토지를 구획 정리하는 토목사업이니까 요거 사업할 때 당연히 적성평가를 하는 것이 토지 쪽에 평가를 하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생략하는 사유도요. 기초조사 생략사 6개 또 들어가죠. 이쯤에서 기초조사 생략사 6개 살펴보자. 도심지 위치 나대지 2% 미달 다른 법에서 계획 수립했다. 넓은 도로 필요 없다 12m. 그리고 대체 해제입니다. 요거에다가 최근 5년 이내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했다면 그 자료 갖다 쓰겠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요. 기초조사 생략사유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입안 제한 나오죠. 주민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는 없다. 다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은 주민은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만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제한 대상은 모든 걸 제한할 수는 없고요. 딱 5개 앞잡다자 기지개, 입, 대체인데 기지개, 입 닥쳐. 기지개를 딱 하면 입이 벌어지잖아. 입 닥쳐. 요 5개를 제한하는데 요걸 제한할 때 일정 동의를 받아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기반시설 설치는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죠. 이때 면적에 국공유지는 제외됩니다. 왜 국가 지자체 걸 제외할까? 이건 주민이 제한하는 거니까 국가가 개발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지. 또 지구 단위 계획 제한할 수 있는데 이건 3분의 2. 산업유통개발지능들은 3분의 2. 입지규제 최소요도 3분의 2. 대체도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제한할 수 있는데 기지개 입닥쳐 중에 기만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입니다. 이 네 가지는 3분의 2 똑같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자. 자, 제출이죠.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이 도서와 설명서는 입안할 때 내는 자료였었지. 이걸 제안할 대로 내라. 이때 이걸 내쳐요. 이때 그 제안을 입안에 받아들였다 반영한다면 입안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결과 통보. 입안을 제안했다면 며칠 이내 45일 이내 받아들일 거니 말지를 결과 통보해 줍니다. 물론 1회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죠. 자, 의무적 사항인데요. 제안을 했을 때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도시군의 자문을 거칠 수도 있다. 의무의. 그리고 입안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 입안 제안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죠. 그래서 비용 부담과 자문은 의무입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겠죠. 자, 이제 입안자와 결정권자를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자, 원칙은 6인이 입안합니다. 여기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또는 도의사가 입안할 수 있다고 하죠.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의사가 입안하는데 국토부가 입안하는 게 딱 3가지예요. 국가. 국가가 나오면 국토부죠. 그리고 2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적으로 정한다면 국토부가 입안할 수 있다. 정비X죠. 정비X가 뭐죠? 6인이 관리계획을 만들어 왔어. 그럼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 광역과 기본이잖아요. 그럼 만들어 온 이 관리계획이 광역과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돼. 적합하지 않았을 때 국토부 장관은 6인에게 기간을 정해서 야, 너 이거 언제까지 정비해와 그랬어. 근데 정비를 안 해왔다는 거야. 그때는 국토부가 직접 입안합니다. 다시 한번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의사인데 국토부는 어떨 때 입안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든지 2개 이상 시도 정비 X 이렇게. 이제 결정권자로 갑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는 원칙의 시도나 대도시예요. 대부분 얘네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자가 꽤 많아요. 시장군수도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국토부도 예외적 결정권자, 또 해수부 장관도 결정권자가 될 수가 있어. 아주 복잡하죠.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나 대도시. 그럼 어떨 때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이건 동네 거야.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지구는 동네 개념이죠. 그걸 갖다가 시장군수가 입안했으니까 시장군수에게 직접 결정권을 줍니다. 또 대체 나오죠. 대체는 뭐예요? 용도 지구의 규제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잖아요. 지구 단위로 대체하니까 지구잖아요. 동네 개념이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건 2가지.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대체입니다.
자, 국토부가 위반한, 결정하는 게 딱 세 가지. 국토부가 위반한 거예요. 아까 국토부가 국가 도계 상시도 정비엑스일 때 위반할 수 있었죠? 국토부가 위반한 걸 하급자 시도나 대도시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위반한 건 본인이 직접 결정한다.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은 규제가 세지 않습니까? 세니까 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데 어떨 때 국가계가 연계해서 정할 때는 그때는 국토부. 국가 또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국토부가 결정한다.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해수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결정권자가 결정하는데 이 중에 시장원수는 빠졌어요. 시장원수 제외. 시장원수가 빠지니까 누구? 국토부. 국토부. 또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까지 이자가 결정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똘마니 시장원수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결정권자. 위반자와 결정권자를 충분히 공부해 두시고요. 자, 이제 결정적 효과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결정됐을 때 언제 무슨 결정적 효과가 있을까? 자,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 발생 시기는요.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용도 지역지구에 하는 행위 제한. 자,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정하죠. 그럼 이제 그 구역에 맞는 행위 제한이 있을 겁니다. 이 행위 제한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적 효과입니다. 언제부터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지역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진짜 용도지역이니까 그때부터 규제가 이루어진다. 자, 기득권 보호죠. 이건 착수를 먼저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공사에 착수해야 돼. 착수가 기득권 보호의 전제 조건이지. 계획 결정이 먼저예요? 착수가 먼저예요? 착수가 먼저지. 이때는 그 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으니 바로 기득권 보호. 이때 계속할 수 있다는 건 허가 신고 없이 그냥 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보호입니다. 그런데 그냥 못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안자원 보호구역은 3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시가와나 수안자원은 규제가 세니까 기득권은 인정해 준다. 그러나 그냥은 안 돼. 3월 이내에 신고해. 그래서 제가 시자 4개를 정리했어요. 시자 4개는 기득권 보호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안자원 보호구역은 3월 이내 신고 이렇게. 시가와 수안자원은 3월 이내 신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 3까지 마쳤고요. 이제 파이널 4번에서는 바로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인데 먼저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의 내용이 다 틀리는 것 그랬잖아요. 1번 이종 전용주거 나왔어요. 전용주거가 되려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양호 보호가 나오면 전용주거야. 그럼 전용주거는 양호 보호가 나오고요. 1종, 2종으로 나눠지는데 숫자가 클수록 높이는 높아지지. 그래서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그리고 공동주택의 양호 보호니까 2종 전용주거적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주거는 편리와 조성이 나와야 돼.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편리 조성이 나오면 일반 주거인데 일반 주거는 1, 2, 3종으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숫자가 클수록 높이는 높아져.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요건 저층의 편리 조성이니까 1종 일반 주거 맞지. 근린상업은 내용 중에 근린자가 들어가죠. 근린적의 일용 서비스 맞고요. 자, 틀리는 거 찾는 거죠. 근린적. 자연녹지입니다. 녹지는 세 가지로 나누죠.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인데 그중에 개발이 가능한 녹지가 바로 자연녹지. 그래서 이것은 제한적 개발에 허용된다는 얘기 나오죠.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는 바로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죠. 관리적은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글자 갖고 답 찾는 거예요. 자, 생산관리 때 생업이 나와야죠. 생산 나와야죠.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지역을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 보존이 곤란한 게 아니라 생산의 지역, 농림지역이 곤란할 때 생산이 필요해서 농림지역을 정하랬더니 곤란하다 하면 그때 생산관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건 자연환경이 아니라 농림지역 그래야 맞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국토법령상 도시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이 건폐율 용적률은요, 좀 이따 핵심 정리해서 제가 룰을 알려드릴 겁니다만 반드시 알아두자. 그래서 득점해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자, 주거지역 6개 어떻게 되죠?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일 때 50, 50, 60, 60, 50, 70이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2종 일반주거는 바로 이거니까 60이 되겠고요. 1종 전용 이거니까 50이고요. 공업적은 다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다 70이야. 70. 유통상업이죠. 상업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에 따라 90, 80, 80, 70이지. 따라서 유통상업은 요거니까 80이 되겠고. 녹지도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녹지는 20이야. 공업은 모두 70, 녹지는 모두 20. 그리고 작은 것부터 큰 것대로 잡으면 정답은 2번 되죠. 미음, 미은.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리을 해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갈까요? 깨끗이 지우고요. 자,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은 풀었나요? 풀었고 12번 갑니다. 국토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이다 맞는 것.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용도지역 지정은요. 원칙은 뭐로 지정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원칙인데 이건 특례잖아요. 특례니까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용도지역이 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맞는 거 찾습니다. 공유수면인데 바다래, 바다.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 목적.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대. 바다를 메꿨고 메꾼 목적이 인접 육지가 같대. 이때 특례를 적용하죠. 특례를 적용해서 이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랬으니까 특례가 되고요. 매립 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로 결정고시한 곳으로 온다. 바다를 메꿨어요. 인접지와 똑같다면 이 바다 메꾼 지역을 인접지로 지정된 곳으로 옵니다. 결정고시가 간주가 아니라 지정된 곳으로 옵니다. 지정까지만 간주하므로 고시는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만약 이 지문대로 결정고시 간주 그러면 고시까지 간주했으니까 고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잘못된 해석이 나오죠. 지정된 곳으로 옵니다. 바다 같으면 지정 간주. 두 번째,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이 있는데 도시역에 연접돼 있다면 그 공유초는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라는 곳으로 이게 답이지. 그래서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도시역과 연접돼 있을 때 그 지역을 도시역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도시로 결정고시라는 곳을 한다. 도시적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업단지는 네 가지로 나눠지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 넷 중에 뭐만 도시적 간주한다? 딱 세 개.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만을 도시로 간주한다. 농공단지는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농공을 포함한 산업단지를 도시로 본다. 그럼 틀립니다. 국가, 일반, 도시첨단만을 산업단지로 본다. 도시로 본다. 자, 4번, 5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껍데기 알맹이 그랬어요. 농지의 알맹이, 농지의 껍데기, 산지의 껍데기가 있다. 껍데기가 알맹이로 변하면 지역도 알맹이적으로 바뀐다. 농지의 껍데기나 산지의 껍데기는 관리지역에 들어가 있다. 근데 알맹이는 농림지역에 들어가 있다. 자, 이제 읽으면서 해석할게요. 관리지역, 그래서 껍데기가 있었다고. 이것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알맹이로 변했네. 껍데기가 알맹이로 변했으니까 지역도 관리지역이 아닌 알맹이지역으로 가야지. 농지니까 이건 농림지역으로 보는 거지 자연환경은 아닙니다. 농림지역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관리지역의 산림, 그러니까 껍데기야. 이것이 보존산지로 지정됐으니까 알맹이로 변했네. 껍데기 산지가 알맹이로 변하면 지역도 알맹이로 바뀌죠. 이때는 농림으로만 보면 안 돼요. 산지가 알맹이로 변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으로 보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농지가 알맹이로 변하면 농림으로만 보는데, 산지가 알맹이로 변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으로 본다. 그럼 왜 그럴까? 산지가 나무를 잔뜩 심어가지고 울충한 산림이 되면 이것은 알맹이가 됐잖아요. 그럼 산지는 경치가 좋을 수도 있고요. 임업적 생산이 좋을 수도 있죠.
임업적 생산력이 좋아졌다면 농림으로 보지만 경치가 좋아졌다면 자연환경 보존으로 봅니다. 근데 농지의 경우는 경치가 좋다는 걸 오르지 않죠. 생산성만 있으니까 농림으로만 보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맞는 정답이죠. 여기까지 문제 풀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